주가는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종목만 잘 찾아 놓으면, 기업만 잘 찾아 놓으면 앞으로 5배, 1년, 2년 후에는 5배, 10배 이상을 주가 차익을,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산업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앤 트레이딩 TV의 아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정자 장치 ESS 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전기차 배터리와 ESS를 명확하게 구분져서 생각하지를 못하세요. 그 이유는 이 산업별로, 그러니까 산업에서 봤을 때는 다른 건 이해가 하겠는데 회사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구분을 줄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이 회사가 ESS도 가능한 그러한 지금 명확한 구분이 안 돼 있는 종목별로는 명확한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이유는 이 리튬 이온 전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도 리튬 이온 전지고요. ESS 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도 이 리튬 이온 전지입니다. 하지만 사용되는 분야는 다르죠. 전기차 배터리는 말 그대로 이제 배터리, 지금 현재 가장 부각되고 있는 산업은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이게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 신재생 에너지, 풍력과 태양광이 앞으로 인프라가 곡축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가 곡축되면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의 그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ESS가 필요로 하다. 신재생 에너지의 풍력, 태양광 같은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불완전한 에너지 공급인 이유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태양광은 이제 낮에만 이제 빛을 발할 수 있고 밤에는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에너지를 따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 여기 이제 필요하다는 점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겠고요. 그렇다면 이 구분을 할 수 없는 이유, 전기차 배터리와 ESS 산업의 구분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리튬 이온 전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의 그 기술 개발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 리튬이온 전지를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분짓기 어려웠던 거고, 앞으로는 명확하게 이 부분에서 달라질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과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은 종목별, 각 회사별로도 명확하게 달라질 겁니다. 그런 이유를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전기차 배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은 이 리튬이온 전지가 계속해서 화재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죠. 똑같이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에서도 이 화재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화재 가능성을 리튬이온 전지를 쓰고는 극복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얘네 둘 다 어쨌든 이 화재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ESS 산업 같은 경우에는 레독스 흐름 전지에 대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레독스 흐름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화재 가능성, 수명, 에너지 효율, 부피 이 네 가지 특성을 중점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화재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 리튬이온 전지에서 레독스 흐름 전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데 이 수명이나 에너지 효율, 부피 측면에서 이게 이제 ESS 산업과 전기차 배터리가 가는 방향성이 좀 달라집니다. 레독스 흐름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양은 굉장히 크게 저장할 수 있어요. 대용량으로. 대신에 부피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독스 흐름 전지는 ESS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기술 방향성이고요. 오히려 이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로는 사용할 수가 없죠.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반면에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부피도 작고 에너지 효율이나 수명 면에서는 조금
그 리튬 이온 전지보다는 떨어지지만 화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적합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산업들이 나아갈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좀 더 이 기업들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이 명확하게 구분 지어져 갈 것이다 라는 점 일단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레독스 흐름 전지에 대한 기술력과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은 어떨 것인가? 어쨌든 간에 앞으로 두 산업 모두 이 신재생 에너지와 그 기후 변화에 있어서 앞으로 큰 게임 체인저가 될 산업인 건 여러분들도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선두주자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분석을 해봐야겠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고체입니다. 이 전해 물질이 고체로 사용되는데 이 고체 물질을 어떤 물질을 써야 제일 에너지 효율이 높고 수명이 높게 잡힐 수 있을까라고 산업계에서 많은 분석을 노력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는 이 황화 물질을 사용하는 게 가장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수명도 길게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황화물질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황화물질에 대한 특허 기술을 지금 현재 일본이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앞으로 이 전고차 배터리에 대한 기술 개발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황화물질에 대한 특허 기술 문제가 더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 그 기술 개발이 아직까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반도체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전지를 먼저 생산할 때 당시부터도 선두주자였습니다. 리튬이온 전지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선두주자였는데 이런 특허 문제를 약하게 잡아놔서 중국이나 한국한테 그런 시장 점유율을 거의 많이 뺏겼습니다. 이런 아픔을, 이러한 실수를 한번 겪어본 일본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장 가능성이 열린 시점에서 이런 특허 기술 문제에 대해서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잡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봤을 때도 황화물질에 대한 특허 지금 점유율이 80% 이상인 이유도 이런 역사적인 문제, 이런 역사적인 실수적인 문제가 보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물음표와 노 정도의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레독스 흐름 전지에 대한 기술 개발은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에 있어서 레독스 흐름 전지는 시장의 그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압도적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기사를 리서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이스트 연구원들이 창업한 H2 벤처기업이라는 회사에서 제품 개발 상용하고 있는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가 최근에 10월달에 게재한 그 기술에 대해서 아연 브롬 레독스 흐름 전지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그 공시를 했는데요. 이런 기술 개발이 뛰어나다고 하는 이유는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물론 이제 레독스 흐름 전지 같은 경우에는 부피적인 측면은 좀 빠지겠죠. 즉 화재 가능성 없고, 그리고 수명이나 에너지 효율적인 문제에서 가장 지금 세계적인 기술이 앞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근데 그런 기술력이 앞서가 있으면 뭐합니까?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ESS 산업은 당장의 경제성이 안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도 당장에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직접적인 이제 발주를 해줘가면서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쏠렸죠. 그리고 시장에 관심이 쏠린 만큼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ESS 산업에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이러한 기술력을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ESS 산업에 대해서 기술 개발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부분과 같이 ESS 산업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부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부 지원 정책이 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경제성이 안 나와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그 정부의 지원이 생기게 된다면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 압도적인 시장 수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 지원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쏟게 되고, ESS 산업이 세계적인 추세네? 근데 이 기술력마저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높네? 라는 이 의식의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ESS 산업의 이제 매력도, 투자 매력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ESS 산업 기술에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이제 생길 만한 기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 라는 거를 다음 영상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